2023년도. 자, 2023년도라는 건 몇 년도에 본 거야? 2022년도에 본 겁니다. 평가에서 낸 거는 입학년도 수준이라는 거야. 자, 윤모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몇 번? 10번부터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은 문제를 순서대로 이렇게 해요. 그림처럼 원이 일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가 존재하고 있어? 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분 AB의 길이는 3이래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3이라고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선분 BC 이만큼 C라고 하면 BC의 길이는 얼마지? 2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선분 AC 연결했습니다. 아, 그럼 뭐야? 원 안에 들어가는 내접 삼각형이지? 그럼 이게 외접원이 될 거고 사인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 길이가 일단 누구보다 크다? 3보다 크다는 거니까 이 각이 지금 뭐야? 제일 큰 각을 위치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BAC라고 해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BAC를 그냥 계속 두지 마세요. 뭐라고? 세타라고 잡으니까 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의 값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죠? 8분의 7인 상태라고 주어져 있지. 자, 여기까지 읽었어. 자, 여기서 해야 될 그 첫 번째 수능이 뭐야? 첫 번째 선분 뭐의 길이?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무슨 법칙 통해서? 코사인 법칙 통해서. 자, 그럼 이 길이를 뭐라고 하자? X라고 세팅하겠습니다. 그럼 요 각이 주어졌으니까 요게 제곱이 돼야 되겠지. 자, 뭐의 제곱은? 2의 제곱은 양변 2변 3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시킨 다음에 무슨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이 8분의 7이 들어가겠지.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2는 4, 3, 3은 9 더하기 x제곱에 2 약분하면 4, 더 이상 약분할 거 없지. 음수 4분의 37의 21x라는 몇 차 방정식이 등장해? 2차 방정식이 등장하겠지.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을 거야. 풀면 x값이 두 개 나올 텐데 하나는 3보다 작은 게 나오고 하나는 3보다 큰 게 나오겠지. 그럼 3보다 큰 값이 얼마 나오니? 4가 나옵니다. 쓸모없는 풀이 과정을 좀 줄이겠습니다. 얼마? 4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어? 자, 그럼 이 길이를 지우고 얼마로 세팅해? 4로 세팅하지? 그럼 일단 해야 될 작업은 끝난 거야. 이걸 뭐 다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니까 선분 AC의 중점을 뭐라고 하지? 가운데 점을 M이라고 잡아서, 그럼 여기서 이까지 길이는 2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지?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데 중점이 잡힌 상태에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직선 누구랑? BM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B에서 M을 지나는 직선을 쭉 연결을 시켰더니 원이랑 만나는 점이 하나 더 새롭게 생기는데 그 점을 누구라고 했을 때? D라고 했을 때 맞습니까?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선분 뭐의 길이다? MD의 길이가 궁금한 겁니다. 맞아? 자, 그럼 여기서 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들어갔을 때 이런 각이 세타가 세타지 얘가? 이 각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돼? 삼각형의 내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무슨 각으로도 부를 수 있어? 원주각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해 안 가능해? 실제로 원주각 아니야? 뭐야?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아니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 위에 점이 몇 개가 잡혀졌어. 자, 생각하는 방식을 훈련해. 몇 개? 4개. 원의 무슨 삼각형? 내접하는 삼각형. 이번 3호 풀이 때도 들어갔었잖아. 조건이 뭐였었지?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 도? 180도. 그 다음 토끼 왕관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보조선 하나 건넨다 그러면 여기가 세타니까 이 각도 뭐가 될까? 세타가 되겠지. 맞아? 그 다음 내대각이라 그래서 원안에 내접 사각형이 하나가 그려지고 외곽이 삐져나오게 되면 이 각과 이 각은 당연히 크기가 같다. 이건 잘 쓰진 않고. 자, 그럼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 뭐가 떠올려? 도형에 달문이 보여야 돼. 이 삼각형이다.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어때? 닮았어 안 닮았어? 왜?
세타 갖고 여기를 x가 여기를 뭐 y각이라고 하면 닮은 비가 형성이 되겠지. 무슨 비 형성돼? 닮은 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럼 이 닮은 비 가지고 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게 내가 실제로 찾고자 하는 길이 네모라고 할게요. 자, 위의 삼각형에서 y에 마주 보는 면 얼마 돼? 네모대. 여기서는 y에 마주 보는 면이 얼마야? 2라고 세팅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맞아? 그 다음 여기는 x에 마주 보는 면은 3인데 이건 모르지. 근데 얘를 아니까 세타에 마주 보는 면 얼마야? 2대 여기 세타에 마주 보는 변인 이 변의 길이만 찾으면 돼, 안 돼? 그럼 이 변의 길이를 다시 이렇게 삼각형이 뭐야? 그럼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변의 길이 구해져.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z라고 하면 z제곱은 식만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뭐의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8분의 7에서 길이가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자, 그 길이가 얼마가 되니? 2루트 10이라고 나오네. 얼마? 계산하면 얼마? 2루트 10.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길이가 나오겠지. 그거는 왜 높은 건 달라? 네? 높은 건 달라? 네. 보조선은 이렇게 그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토끼하고만 수상 상관없는데 지금 이 각이 어차피 주어졌으니까 이 각으로 원주각을 가는 거야. 동의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만 해볼게요. 2루트 10 곱하기 네모의 값은 4다. 따라서 네모의 값은 4 곱하기 루트 10분의 얼마지? 2가 될 거고 유리화하면 10분의 4, 2, 8 곱하기 루트 10 2로 약분시키니까 얼마다? 5분의 4 루트 10이 되겠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그럼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도형에서 자, 원 안에 어떤 현 두 개가 수직이든 뭐든 상관없어. 이렇게 만나지. 그러니까 수직 아니더라도 현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여기 길이를 A, 여기 길이를 얼마? B, 여기 길이를 X, 여기 길이를 뭐라고 하자? Y라고 하자. 그러면 실제로 이 그림이랑 똑같아. 똑같은 상태고 이렇게 그럼 똑같이 닮은 비가 형성이 돼야 돼. 그럼 아까 했던 거 써보자. 뭐 돼? 여기 네모가 지금 여기 A지? A 돼. 여기서는 이쪽에 마주 보는 거니까 X로 잡았어, 는 이 변의 길이 여기 마주 보는 면 Y 대 여기 마주 보는 면 B가 되어서 실제로 식을 쓰면 어떻게 돼? 내항의 곱, 외항의 곱에 같으니까 X 곱하기 Y는 얼마다? AB라는 식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생겼을 때 다시 원위에 점 몇 개가 지날 때 4개가 지날 때 이 선의 이름은 만약에 여기 사각형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이게 무슨 선이 돼? 한 사각형이 무슨 선이야? 대각선이 될 거고 얘도 대각선이 되겠지. 그럼 대각선과 대각선이 만나는 교점이 생겨 안 생겨? 그럼 어떻게 돼? 대각선이 쪼개져 안 쪼개져? 쪼개졌지. 이해돼? 그럼 이때 이런 모양이 보면 바로 외우면 이거 두 개 곱에 이거 두 개 곱하면 무조건 맞아. 같다라는 걸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곧 이 비례식이라는 거예요. 수학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떠나가지고 여기 보는 게 중요하고 공식은 그냥 뭐 쓰면 닮음의 도형이 있다라는 것만 커버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됐어요? 요렇게 해서 10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수원 쪽을 일단 먼저 풀겠습니다. 그럼 쭉 넘어가서 12번 먼저 몇 번? 자, 12번 정도.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뭐가 들어간 거? 절대값이 들어간 거는 여러분이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열의 후보군이다. 이해됐어요? 알겠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제는 인지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비 수열 가지고 막 변형시키는 문제보다는 무슨 수열을 가지고 등차 수열을 가지고 변형을 시키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맞니? 그럼 등차 수열에서 절대값이 걸렸을 때 특징이 뭐야? 등차 수열의 첫 장이 음수야. 그럼 여기가 0이 있다고 가정하면 계속 커져 안 커져? 올라가. 이번 3호도 나왔잖아.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겨? 절대값이 걸리게 되면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0이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가 6번째가 음수였어. 근데 7번째가 뭐야? 양수야. 예를 들어서 8번째는
똑같은 양수가 걸린다고 치면 이 사이의 간격은 뭐랑 똑같아? 공차랑 같아 안 같아? 그럼 여섯 번째 항의 절대값 건 거랑 여덟 번째 항의 절대값 건 값은 서로 같아져 안 같아져? 그래서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거 아니야? A6 절대값이랑 A8의 절대값이 같다는 표현이 나온다면 무슨 뜻이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건 자연스럽게 갈 거 아니야? 이게 둘 다 양수인데 절대값 거는 식이 나올 리가 없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필요한 거야. 그럼 잘 봐. 이런 상태가 되려면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뭐가 들어가는 거? 0이 들어가는 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가정에서 6, 8은 아니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가 여섯 번째고 똑같은 공차만큼 올라가서 여기 몇 번째야? 일곱 번째가 있어요. 그 간격이 얼마만큼 떨어진 거야? 2분의 D만큼 떨어진 거지. 자, 선생님이 수열 이렇게 그림적으로 해석하는 건 뭐야? 그래프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수열 공부할 때 핵심적인 단어가 뭐야? 수열은 뭐다? D잔이다. 머릿속에 D잔을 해보는 거야. 수열은 뭐다? D잔이다. 그러면 똑같이 7이 돼. 그럼 여기가 몇 번째냐? 공차만큼 떨어진 게 다섯 번째고 여기 몇 번째가 있어? 여덟 번째가 있지. 그러면 봐봐. A5의 절대값이랑 이제 이런 게 보여야 돼. A8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뜻은 맞아? 요거랑 비교해볼게. 이거는 가운데 뭐가 있어? 지금 하나가 양수 3이면 하나가 음수 3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가운데 중간항이 누구야? A7이 보이는데 걔가 얼마야? 0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지만 여기는 이 둘의 가운데 항의 중점이 얼마야? 5 더하기 8을 2로 나누면 얼마니? 2분의 13이라는 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 그 말의 뜻은 뭐야? 가운데 0은 없겠지만 줄이고 가다 보면 여기서 0이라는 강을 건널 때 어떻게 돼? 똑같은 간격을 두고 건너간다. 맞아? 그럼 선생님 봐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수열이 여기가 6이고 좀 올라가서 7이 생겼어. 즉 공차가 4라고 할게. 여기서 몇 칸 올라갔어? 한 칸 올라가고 여기서 몇 칸 올라가? 세 칸 올라가고 이렇게 잡히게 되면 이런 수열에서는 절대값 A 뭐식이랑 절대값 A 뭐식이가 같다는 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좀 더 깊어진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어디까지만 얘기를 했고 어떤 A의 N이랑 A의 M이 절대값이 같다는 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뭐다? 음수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래 그건 알겠어. 즉 0이라는 곳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안 떨어져서 떨어진 게 존재하지. 그럼 그 떨어진 게 존재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등차 수열은 무조건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뭐하지? 감소하는 모양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통과할 때 0이라는 지점을 통과할 때 이게 뭐 3차선이라 치면 얘를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핵심 아니야? 그 핵심이 같아지는 게 생긴다는 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야. 가운데 누가 존재해? 0이 되는 항이 실제로 존재할 때랑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넘어가는 거리가 똑같아 안 똑같아? 내가 두 보 후퇴하면 여기도 똑같이 몇 배? 두 보만 올라가 안 올라가? 얘는 1만큼 후퇴하는데 얘는 3만큼 올라간다. 가능해 불가능해? 없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수열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되겠고 즉 여기 건너갈 때 균일하게 건너가느냐 즉 0이 지나든 지나지 않든 균일하게 건너가느냐 아니면 비대칭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석이 달라진다. 이게 등차 수열에서 절대값 걸릴 때 핵심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적으로 이해하지 수식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진다는 거야. 됐니? 그림적으로 이해한다. 디자인으로 본다는 것은 그래프적인 해석을 최대한 가미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어디에서? 등차 수열에서. 어디에서? 등차 수열에서.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를 봅시다. 공차가 얼마지? 3인 등차 수열에서 맞아요? 등차 수열 An이 무슨 조건을 만족시킨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몇 번째 항의 값을 구하는 거야? 10번째 항의 값을 구합니다. 그럼 보세요. 첫 번째 가하 조건을 보면 다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곱해서 뭐보다 작대? 0보다 작다는 건 무슨 뜻이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공차지가 얼마래요? 3이라는 자연수를 가지니까 어떻게 돼? 등차 수열의 공차라는 건 1차 함수의 기울기랑 똑같아 안 똑같아?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당연히 다섯 번째 항이 얼마야? 마이너스란 뜻이고 일곱 번째 항은
양수란 뜻이 해서 되겠지.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 몇 번째 항해값이 여섯 번째 항해값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냐? 통곡의 강을 건너듯이 건너 안 건너 지금? 건너잖아. 그럼 케이스가 몇 가지로 나눠져? 아니지. 세 개로 나눠지지. 여섯 번째 항해값이 얼마일 때랑 여섯 번째 항해값이 뭐보다 작아? 0보다 클 때랑 여섯 번째 항해값이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은 때로 자연스럽게 나눠져 안 나눠져?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케이스는 그림적으로 이해하자는 거야. 다섯 번째 항이 여기 있습니다. 몇 칸 올라가? 세 칸 전진한 다음에 여기 몇 번째야? 여섯 번째 항이 걸리고 또 몇 칸 올라가? 세 칸이 올라간다 몇 번째 항이야? 일곱 번째 항이 존재할 수도 있지. 즉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야. 맞니? 이 케이스는 다섯 번째 항이 있는데 여섯 번째 항이 여기 양수에 걸려 안 걸려? 세 칸이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이 이렇게 되는 거지. 비대칭적인 케이스 아니야? 그다음 여기는 다섯 번째 항이 여기 있고 여섯 번째 항은 음수에 존재하고 똑같이 세 칸 올라가서 일곱 번째 항이 양수가 되는 케이스. 총 몇 가지야? 세 가지의 케이스를 나눠서 보라는 거야. 이게 등차 수열의 절대값 들어갔을 때 언제 0이 되는 항을 통과하느냐. 이해됐어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야. 그 핵심 소스는. 그걸 다양한 상태로 분석한 것뿐이야. 이해되나? 건우 이해돼? 수근이 이해돼? 자, 이거 확실하게 이제 정리합시다.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케이스야. 이해됐어요? 등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등비가 더 쉬울 거야. 등차의 케이스가 응용 버전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나의 조건을 보니까 시그마인데 등차 수열을 알게 되지. 절대값이 걸렸으니까 어떤 건 양수고 어떤 건 음수 아니야? 자, 근데 선생님 시그마 해석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무조건 푸는 게 제일 낫나? 낫지? 자, 그럼 첫 번째 거 풀어보자. A 얼마부터 해? 7부터지. 7은 무조건 얼마로 결정돼 있어? 양수로 결정됐으니까 좌변은 어떻게 돼? A7, A8, A9 다 양수로 나오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풀려서 나올 거 아니야. A 얼마야? 10, A11 하나 둘 셋 넷 다섯 A 어디까지? 12까지를 나타내. 그 다음에 는 결과입니다. 맞아? 그럼 일단 좌변의 결과의 값은 무조건 무슨 수가 나와? 0도 될 수 없어. 무조건 무슨 수가 나와? 양수가 나오는 상태다. 동의됐어요? 자, 오면은 누가 있어? 6이 있고 짝수 번째 항들만을 나타내지. 자, 절대값 A2니까 A2는 무조건 어디야? 음수로 결정돼. 지금 뭐 닮은 나와?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A2지. 네 번째 하면 음수로 결정돼 있다는 거야. 건우 이해돼? 너한테 수요일에 지금 낯설 수 있어. 승원이는 우리 계속 연습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몇 번째 하냐? 여섯 번째. 이거는 지금 어디 간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네모 그냥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수 중수 몰라. 0인지 이해됐어요? 처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부터는 다시 뭐가 돼? 양수, 열 번째 항 양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12번째 항 양수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쓰면 동의되나? 자, 그럼 여기 어떤 일이 생겨? 여기 여덟 번째와 여기 여덟 번째 같은 값이니까 사라지겠지? 열 번째와 열 번째도 사라질 거고 12번째와 12번째도 사라져. 자,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좌변은 A7, A9, A11 아, 무슨 중앙처럼 보여? 등차 중앙이 잡혀질 겁니다. 는 여섯 번째 항 빼기 A2 빼기 얼마지? A4에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더하기 절대값의 무슨 식스? A6라는 조건이 남아 안 남아? 남죠? 쓸말 맞아?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 3배의 A9라고 할 수 있지. 왜?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더한 거랑 같다. 앞뒤 더한 게 2배 A9니까 얼마? 3배 A9라고 할 수 있고 6 그대로 쓰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A2 더하기 A4인데 A2 더하기 A4는 뭐랑 같아? 2배의 A3이랑 같지. 그러면 음수 2배의 무슨 상? A3 더하기 절대값 A6 이렇게 돼야 돼. 선생님 말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아까 여기 식에서 좌변이 무조건 양수니까 우변의 값도 무조건 무슨 처리가 돼야 돼? 양수 처리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맞아? 무슨 처리? 양수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 이제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 식 만들면 어떻게 돼? 3배에 첫째 항은 모르니까 A라고 하겠습니다. 몇 D? 8D, D가 3이니까 3, 8에 24. 근데 이 값 자체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계속 유지되니까 이제 A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A6가 여기 맞는지 안 맞는지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A는 일단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 이게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A는 누구보다 크다? 미안해. 음수 24보다 크다라는 건 일단 자연스럽게 성립이 돼야 돼. 그 다음 이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U 얘는 빼기 2배에 A3은 첫째 항 더하기 몇 D? 2D니까 얼마가 돼? U 그리고 절대값의 A6. 자 그러면 절대값의 A6 빼고 다 넘길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 3A가 있고 빼기 2A가 있으니까 건너가니까 몇 A 처리돼? 5A가 처리될 것이고 3 곱하기 24는 얼마죠? 3, 4, 12, 3이 6이니까 72에다가 마이너스 12가 되지. 음수 6 나오지. 건너가면 양수 6이 될 거니까 더하기 얼마지? 78이라는 숫자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없어?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러면 이 구도 역시 절대값의 결과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쌤말 동의돼요? 뭐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5A 더하기 78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A 녀석은 음수 5분의 78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자, 음수 5분의 78은 얼마니 대충? 15점 얼마지? 그러니까 15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일단 이거는 더 필요가 없고 얘가 더 세부적인 정보가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어쨌든 첫째 항의 결과는 음수 5분의 78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풀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얘가 답이 아닐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그래도 얘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지. 자 A6이 얼마라면? 0이라면 0 들어가 버리지. 그럼 첫째 항의 값이 얼마 생겨? 음수 5분의 얼마지? 78이라는 값이 생겨 안 생겨? 맞아? 지금 문제에서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첫째 항이 생겼으니까 만약에 몇 번째 항이야? 10번째 항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지? 자 그럼 10번째 항의 값은 어떻게 돼? 음수 5분의 78 더하기 몇 D? 9D지. 39? 27. 그럼 그 값이 어떻게 생겨? 5분의 음수 78 더하기 숫자가 상당히 복잡하지. 27 곱하기 얼마지? 5. 그럼 어떻게 돼? 5, 7에 35, 5, 2, 10. 그럼 어떻게 돼? 5분의 5에서 8 빼면 7, 12에서 7 빼면 5 이렇게 나오지. 근데 그게 뭐가 없어? 답이 없어. 그럼 얘가 뭐하다는 얘기야? 틀렸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틀린 거야 지금? 자 재밌는 얘기 볼게요. 지금 A6가 얼마로 결정돼 있어? 0이라고 결정이 돼 있지. 그럼 여기서 바로 찾아볼까? A의 10은 어떻게 돼? D자는 A6 더하기 몇 D랑 같아? 4D랑 같거든? 그럼 얼마 나와? 얘는 0이니까 얼마야? 10인데 이렇게 나오잖아. 1차지 않지? 맞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구조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식의 오류가 생겨. 일단 답지도 없으니까 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확실한데 A6이 0이면 10번째 안 가지는 공차만큼 올라가면 돼 안 돼?
이해돼? 사실 첫 점도 틀렸지. 이 값이 왜 틀렸어? 0이었으면 D만큼 내려가 안 내려가? 그럼 3만큼 내려가니까 정수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음의 정수인데 음의 정수도 아니었잖아. 이거 5를 안 나누잖아. 그러니까 틀려 안 틀려? 틀린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여전히 쓰기는 써야 됩니다. 필요 없는 거 지울게요. 자, 됐어? 됐어? 그럼 이제 몇 가지만 따지면 돼? 두 가지만 놓고 따지면 되겠지. 맞아? 이제 첫 번째 케이스 다시 따져봅시다. A6이 뭐보다 크다면? 0보다 크다면?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양수로 풀려 안 풀려? 풀리니까 어떻게 돼? 5A 더하기 얼마지? 78은 양수니까 그대로 풀리지. A 더하기 몇 D? 5D, 53? 15가 되어서 4A는 78이 건너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음수 얼마지? 63이라는 값이 나오지. 그러면 첫째 항의 값은 얼마 돼? 마이너스 4분의 63이라고. 맞니? 근데 이 값 자체가 얼마보다 크나 하면 아까 음수 15점 얼마보다 커야 되고 여기도 일단 확인하자. 얼마야? 13이니까 3점 얼마보다 크나 어떻게 성립은 하네. 성립을 하잖아. 아닌가? 맞아요. 첫 장이 지금 A6이 양수라면 여기서 조건 더 찾아야지. 그럼 이게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다. 그럼 첫 장은 누구보다 커야 돼? 463이 15점 얼마? 아니 15점 얘가? 4로 나가자. 4는 4. 아 23이구나. 23이잖아. 4 곱하기 14가 63. 아 50? 아니구나. 아니 나 잘못 알았잖아 지금. 4를 4, 1은 4, 23이 나오니까 15점? 얼마지?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어디야? 지금 음수 15. 그러니까 얘보다 더 정교한 숫자로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정확하게 누구보다 커야 돼? 이게 0보다 크다는 게 이런 뜻이니까. 근데 얘는 어디 있어? 음수 15점 얼마니까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 조건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양수 때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반대로 풀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반대는 어떻게 돼?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 A6이 뭐보다 작았대? 0보다 작았다는 거. A6이 뭐야? A 더하기 몇 D? 5D니까 얼마지? 15가 0보다 작으니까 A가 누구보다 작았대? 음수 15보다 작았대. 그리고 요 숫자보다 크고 안 크고? 크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아까 여기 숫자가 5A 더하기 얼마지? 78을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지? 그러면 음수 A 빼기 얼마지? 15가 될 거고 건너가면 6A는 78에다 15를 더하니까 3, 9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5수 93? 마이너스 93. 그러면 A는 3으로 나누면서 가면 3, 2, 6, 3, 3, 9, 3, 2는 3 이렇게 돼야지. 그럼 이 녀석은 얼마야? 15점. 불안하니까 나눠보자. 2는 11, 2, 5, 10 얼마 정확하게? 음수 15점이니까 요거보다 작아 안 작아? 작고 이 숫자는 아마 이거보다 무조건 커. 큰 게 나올 거야. 찾았어 안 찾았어? 첫째 항이 찾아진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A 몇 번째 항의 값은? 10번째 항의 값은 음수 2분의 얼마지? 31 더하기 몇 D? 9D 93? 27. 따라서 2분의 음수 31 더하기 2를 곱하니까 54가 될 거고 따라서 2분의 31 빼니까 3, 2 정답은 어떻게 된다? 2분의 24입니다. 자, 이 뒤쪽은 계산이야. 근데 이 문제 푸는 원리는 잘 봐. 오늘 설명할 때 비슷한 게 나올 거야.
이 조건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 A 6의 위치를 몇 개로? 3개로 스스로 여러분이 조건 생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상위권 문제 풀 때 여러분에게 가져야 될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자가적으로 조건을 좀 더 정밀하게 뭐 하는 거야? 생성하는 능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수학에서 고난도 문제로 가면 갈수록 좀 디테일이 강조돼. 뭐라고? 디테일. 큰 그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디테일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광고 중에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명품이랑 정말 명품처럼 보이는 짝퉁의 차이가 뭐야? 디테일의 차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뭐 건축학개론도 나오지만 옛날에 선생님 때 유명한 메이커 게스가 있었는데 게스는 뭐야? 물음표가 옷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짝퉁은 뭐야? 게스는 썼어. 근데 중국 짝퉁 뭐야? 요걸로 바꿔. 또 많잖아. 구찌 중국 구찌 뭐야? GU CCI인데 이거 어떻게 바꿔? 많은데 구찌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많고 뭐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거나 구찌를 C로 바꿔서 뭐 쿠치로 바꾸거나 그런 차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흉내 낼 수 없는 또 뭐 세부적으로 뭐 박음질이나 이런 데서도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디테일은 이게 양음수고 양수구나 한번 지나가면은 여러분이 절대로 고난도 문제를 극복을 못한다는 거야. 음수고 양수구는 알겠네. 그럼 가운데 누구? 6번째 항이 0에 걸치느냐? 0보다 아래 있느냐? 0보다 어디 있느냐? 위에 있느냐? 이런 거 따져 안 따져? 따지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이 절대값이 들어간 등차 수열의 핵심이야. 선생님 다시 설명했잖아. 그래서 절대값이 서로 같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어떤 수열의 절대값과 등차수 어떤 수열의 절대값이 같어?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 그 가운데 등차 중앙이 만약에 항으로 딱 존재하면 어떻게 돼? 등차 중앙의 가운데 항이 0에 걸치는 케이스라. 걸치지? 않고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안 떨어져? 이해해? 그게 핵심이라고. 그 다음 그게 비대칭적일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어려워진 거야. 비대칭적이게 되면 이제 이런 조건들을 따져야 따진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전체적으로 녹아져 있다. 말 동의되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 13번. 이것은 번호도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겠지만 수능에 당연히 안 나올 수능에 13번 같은 문제 형태가 13번에 나올 수도 있고 몇 번에 나올 수도 있어. 21번이야. 제 위치까지 기억이 돼. 몇 번? 21번에 등장할 수 있어. 현재 수능 체계상 잘 보세요. 15번 문제는 뭐가 나온다고 보면 돼. 이런 평가원에 수열의 기납법 나와. 뭐 나올지 알잖아. 무조건 풀어야지. 14번에는 뭐 등장해? 지금 문제도 봐봐. 적분이나 미분이나 나오는데 일단 주로 보통 미분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미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연속성, 미적분 문제가 등장해요. 그 앞에 몇 번에 13번의 까다로운 형태로 뭐가 들어가거나 상관없이 도형이 들어가거나 이해돼? 보통은 도형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도형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도형이 이번에 몇 번에 있었어? 앞번에 있었잖아. 몇 번에 있었어? 10번이니까 앞번호지. 좀 쉬운 도형이고 여기에 걸치면 어려운 도형이 들어갑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22번은 당연히 뭐야? 미적분에서 가장 어려운 거. 얘는 구모대 정도 갔을 때는 진짜 우리가 풀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이번에도 설명을 할 건데 내일 진호는 할 거야.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주제예요. 4모 모의고사 들고 오세요. 지난번에 풀었던 거 미리 몇 모? 4모 들고 오세요. 그럼 21번에 주로 등장하는 게 누구야? 2번에는 지수로그 들어갔지. 그래서 어떤 로그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정수가 되는 걸 물어봤는데 여기에 주로 뭐가 들어가? 방금 지금 나왔던 거 13번처럼 뭐야? 지수 로그 함수에 뭐가 들어가? 그래프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13번에 상각함수 도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13번이나 12번에 뭐가 들어가?
삼각함수 그래프 해석하는 거 들어가 안 들어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지수로함수 그래프나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제일 많은데 이 문제를 푸는 내용의 핵심은 함수 문제 점찾기라는 거. 뭐라고? 함수 문제 점찾기. 이해돼요?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 부분에서 여러분이 함수 문제 점찾기라는 컨셉으로 접근해야 될 게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무슨 함수밖에 없다? 삼각 함수 딱 3개가 등장하는 거야. 근데 지수 로그는 주로 어떻게 등장해? 세트로 같이 등장하지. 아니면 따로 등장할 수도 있고. 자, 세트로 등장하게 되면 무조건 뭐 쓰는 거야? 역함수 관계 이용할 가능성이 제일 많아, 안 많아? 많다? 그 역함수 관계 어떻게 물어봐? 대놓고 역함수라고 안 하지. 어떤 직선을 주어져? 기울기가 무슨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거한 거 거의 등장합니다. 이해됐어요? 컨셉 이해돼? 또는 기울기가 무슨 직선? 1인 직선이 등장할 건데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뭘로 맞추면? y는 x로 맞췄을 때 가능해 안 가능해? 그러니까 원래 역함수였는데 걔를 이동해야 안 해. 이동해서 여기다 그려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동의됐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의 원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무슨 문제? 함수 문제 뭐 찾기? 점 찾기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Don't forget. 함수 문제 뭐 찾기? 점 찾기 문제다. 컨셉 동의돼요? 함수 문제 뭐 찾기? 점 찾기. 자 그럼 이때 삼각함수가 가지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야? 지수로는 없어. 주기성도 따져야 안 따져야 맞아? 그 다음 뭐야? 지난번 수업도 얘기했는데 대칭성. 일단 대칭성이 여러분이 뭐야? 우함수와 기함수를 따지긴 할 텐데 잘 보세요. 사인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인은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 한번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대칭도 가능해 안 가능해? 그 다음에 이렇게 선 그으면 선대칭도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어쨌든 무슨 선? 대칭성을 꼭 고민하시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선 체크? 정근선 체크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죠. 그럼 삼각함수에서도 정근선을 물어보는 녀석이 딱 하나 존재하냐? 누구? 탄젠트 x.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탄젠트 x 그래프 그리는 게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수능에 적합한 개념을 이해됐어요.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들이 문제 속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서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컨셉 이해돼요? 그러니까 정근선의 주제를 가지고 물어본다 그러면 지수, 로그, 삼각함수 등장하지. 그리고 좀 더 어렵게 만든다면 누구 등장해? 정근선을 주제로 문제를 낸다면 고1 때 배웠던 무슨 함수? 유리함수. y는 x-1분의 1 더하기 3 같은 거.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기억나지? x는 1에서 정근선 가지 안 가죠? 이 정근선이라는 단어를 이때 처음 등장했으니까. 그다음 y는 얼마야? 3 등장하고 분자값이 함수면 1, 4분면 몇 4분면? 3, 4분면. 이해돼? 탄젠트는 정근선 이 선만 얘기를 하지. 지수랑 로그는 이거 얘기하고 지수는 이거, 로그는 이거 얘기하지. 이 두 개를 같이 물어볼 수 있는 게 유리함수.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이런 거야. 정근선 주제를 한번 내보자. 그럼 어때? 등장한 녀석들이 땅땅땅 정해져 안 정해져? 그럼 정해지는 거야. 이걸로 좀 문제를 푸는 거야. 자 다시 그래서 13번 문제는 결론은 뭐다? 함수 문제 뭐 찾기? 점 찾기다. 근데 이 점들의 위치 관계가 어떤 규칙성을 가질까? 유추해봐. 지금 함수가 어디 타고 움직여? 점이 어디 타고 움직이냐고. A, P, 1, Q1 이 점들이 어디를 타고 움직여? 지수 함수 위를 타고 움직이지. 야 지수 함수니까 딱 떠올라야지. 이 점들이 어떤 규칙성 가질 것 같아? 지금 여러분 개념 공부에 약한 거야. 외우는 거 아니라니까 이제. 지수 함수 위에 있는 점 아니야. 지수 함수는 2x제곱 같은 거 아니야. 얘를 n으로 바꿔봐봐. 무슨 수열? 등비 수열 나올 거라는 거 생각해야지 마. 수열을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등차는 뭐야? 1차 함수 아니야? 등비 수열은 무슨 함수야? 지수 함수 아니야. 지금 이 점들이 이동할 텐데 당연히 뭐야? 지수 함수인데 밑이 다 2로 같아 안 같아? 같은 걸로 타고 있으니까 이 점들이 계속 이동하다 보면 당연히 어디로 갈까? 등비 수열의 규칙을 따라서 이동할까 안 할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거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수열의 문제랑 컬러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야. 어느 정도. 잘 맞는 문제야. 이전에는 단순하게 점 찾기해서 점해서 뭐 삼각형의 넓이 찾거나 선분의 길이 찾아 안 찾아?
그걸 만족하는 뭐 y는 ax 제곱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때 밑에 a가 얼마인지 찾으세요. 이해됐어요? 뭐 평행이나 충격이 b라면 b를 찾으세요. 이런 거 나왔는데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게 뭐냐면 새로운 개념 같은 거야. 지수 함수가 뭐를 콜라보레이션 시킨 거야? 다시 설명합니다.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콜라보레이션 된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로고는 뗀 거지. 이거 두 개에서 역함수 관계에 의해서 거리 측정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냄새를 맡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감을 잡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지 그냥 문제만 드립다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됐니? 자, 이 정도를 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문제 보시면 두 곡선이 있는데 하나는 16의 x제곱을 다시 바꿀게요. 뭐야? 2의 몇 x예요? 4x라는 그래프가 될 거고 하나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지? 나는 점만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a라는 점이 있는데 몇 콤마 몇이야? 64 콤마 2의 64 맞아? 자, 이 점을 어느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지? 맞니? 맞아? 그래서 누구랑 만나? 그러니까 점을 이동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만난 점이 누구야? 여기 P1이 존재하지. 자, P1의 y 좌표값은 2의 64일 거 아니야. 그럼 x는 얼마야? 얘가 64가 되려면 16이 필요하니까 몇 콤마? 16 콤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점이 내려가 아래로 어디로 가? Q1으로 내려가 안 내려가? 자, 그럼 Q1과 P1의 특징은 누구의 좌표값이 똑같아? X의 좌표값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의 16이 될 거 아닙니까? 점 찾기 가는 거야. 오늘 알겠니? 함수 문제 점 찾기라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말 같아 않아 보이다 아니라는 거야. 어떤 개념과 철학이 녹아져 있는 거야. 그럼 P2는 어떻게 돼? 몇 콤마 몇이야? 2의 16이 되니까 몇 콤마? 4 콤마가 되겠지. 몇 번 안 내려가면 이제 이 한계를 드러나겠지.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쭉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갔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뭐다? QN의 무슨 좌표? X의 좌표를 뭐라고 하자? XN이라고 하자. 맞아? 근데 그 XN이라는 값이 누구보다 작거나 작다? K분의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N의 무슨 값이? 최소 값이 얼마가 되게 하는? 6이 되게 하는 뭐의 개수다? 자연수 K의 개수지. 일단은 우리의 관심사는 누구야? 이 녀석의 X좌표가 제일 관심사라는 거야. 그럼 일단 옆에다 같이 딱 알아서 써볼게. 그럼 X1이 얼마라는 얘기야? 16이라는 얘기지.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써볼까? 뭐의 4제곱? 2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생겨? 다시 이 점이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서 Q2가 생기지? 자, Q2X 좌표가 얼마야? 4, 2의 몇 제곱? 4제곱이 되니까 옆에다 따로 쓸 거야. X2는 얼마다? 4. 즉 무슨 제곱? 2의 제곱이다. 근데 우리가 등비 수열이 아닐까라는 가정에서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비가 얼마다? 2의 제곱분의 1이 얼마다? 4분의 1일 거라는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고 마지막 한 번만 더 확인 사살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쌤 말 이해돼? 그럼 여기 이제 그럼 누구야? P3가 될 거고 P3 여기가 몇 제곱? 2의 4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얼마가 돼? 1이지? 그럼 여기서 생기는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 누가 생겨? Q3X 좌표는 얼마야? 1로 생길 거고 여기는 몇 콤마야? 1,2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X3가 얼마다? 1. 그럼 딱 보이네. XN의 규칙은 무슨 수야? 등비수였으면 예상이 맞았잖아. 여기가 로그 함수였으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됐을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무슨 함수야? 지수 함수고. 왜냐면 그런 Q점에 X의 좌표를 쭉 나열하는데 걔를 XN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건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규칙성이 존재하는 존재. 그리고 이 n이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결국 AN과 같은 무슨 수열이야? 수열의 개념을 가지 안 가져? 그건 무슨 수열이다? 등비? 예상이 되잖아.
이 정도 예측 걸개의 그림을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디테일을 보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제 x의 n이라는 건 뭐다? 첫째 항이 얼마? 16. 공비가 얼마지? 4분의 1의 n-1이라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을 나타내 안 나타내? 이걸 다시 멋있게 써보면 얘는 무슨 제곱? 4의 제곱. 얘는 4의 음수 n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4의 얼마다? 3-n이라고도 쓸 수 있어 없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상관이 없어. 그럼 이제 문제가 누구야? x의 이제 마지막 주제 가는 거야. x의 n제곱이 누구보다 작다? k분의 뭐보다? 1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어렵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k냐 n이냐? n이지. n의 무슨 값? 최소값이 6이다라는 걸 어떻게 찾냐?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금방 이해가 됐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이 문장의 표현이 조금 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읽어봐봐 지금. 이번에는 필요 없는 거니까 다 지울게요.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선생님처럼 차분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지금은 이렇게 풀겠지. 좀 설명을 자세히 하지만 앞으로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문제 푸는 설명의 속도도 상당히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문제처럼 한 10분 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게끔 말도 빨리 하고 생각도 빨리 돌려야 돼. 빨리 생각해봐. 여기서 다 걸릴 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 빨리 어쨌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x의 n은 찾았잖아. x는 아까 찾았잖아. 어떻게 찾았어? 16 곱하기 했을 때 4분의 1이 얼마야? n-1이 뭐보다 작게 되는? k분의 1보다 작게 되는 n의 최소값이 얼마다? 6이 되게 하는 뭐의 개수야? 관심은 k의 개수야. 이게 뭐죠, 선생님? 수능이가 고개를 잘해서 할 수 있어, 이 녀석들아. 이거 아까 쌤 율도 바꿔줬잖아. 이거 4에 아까 얼마였어? 어? n에다 누구 나온다고? 6? 이거 마지막에 최소는 6이니까 저 6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 4에 마이너스 세제곱이 k분의 1이 성립한다. 그럼 4의 음수 세제곱은 64분의 1이 이거다. 그러면 k는 이게 커야 되니까 k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 그럼 답은? 없잖아.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거야? 자, 요 말을 좀 뒤틀어 볼게. 얘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얼마야? 6이라는 건 n이 오면 주어진 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실제로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의 음수 2제곱은 k분의 1이 성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요렇게밖에 안 바뀌어. 그러니까 6일 때는 이 부등호의 관계가 성립돼 안 돼? 이해돼? 근데 5부터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요렇게 바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아니야? 뒤집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얘가 크려면 k는 누구보다? 커야 돼, 안 커야 돼? 그건 안 돼.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k의 범위가 완성. 됐지? 별것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등호가 한쪽만 있을 때는 큰 거 작은 걸 빼야 안 빼? 빼기만 하면 되는 거야. 16을 빼니까 얼마가 돼?
자, 이걸 조금 다르게 멋있게 해석해 볼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따 써놨잖아. 그래프 스케치. 뭘로? 그래프. 즉 얘는 이렇게 생각하자. y는 원래 어떤 함수가 있었어? 4의 음수 n이라는 함수가 있었던 거야. 천천히 해볼까? 그럼 이 녀석을 하나씩 다 해보자. 옛날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많이 하는 거 해석하는 거. 4의 3 빼기 n이라는 함수는 만약 이름 y가 있다고 치면 얘는 어디서 등장한 거지? 4의 음수 붙이면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다 있으니까 뭐부터 해석한다고 했어 선생님이? 대칭이동부터 먼저 해석하지. 그럼 원래 함수는 어떤 함수야? y는 4의 n에 마이너스 붙었지? x에 마이너스 붙은 거랑 똑같지? x의 마이너스는 어디에 대칭? y축 대칭 이동시켜 안 시켜? 그럼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4의 x제곱은 이렇게 생겨 안 생겨? 이걸 어떻게 바꾼 거야? 요렇게 바꿨어 안 바꿨어? 아 미안하다. y축 대칭 있으면 잘못했네요. 원래 이렇게 가는 건 거지? 어떻게? 이렇게 바꿨어 안 바꿨어? 바꿨지? 그 다음 걔를 그럼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걔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이어서 n축 방향으로 3만큼이지? 그럼 n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정근선은 이동 안 되지? 얘가 어디로 가? 원래 0,1이었던 게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0, 몇으로 가? 얼마? 3,1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 아니야?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 k분의 1보다 작다는 거야. 근데 이걸 만족하는 k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얼마라는 거야? 6. 즉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 6분의 1보다 어디에 있다? 아래 있다. 선생님 말 동의되나? 6분의 1은 어디 있는 거야?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 있어 없어? 그러면 6분의 그러니까 이걸 좀 그래프 띄워서 그려볼게요. 그냥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가는가? 여기가 누구라 치면 1이라고 치면 여기가 누구라고 치자. 누구랑 다 이해돼? 6분의 1보다 아래에 있게 하는 무슨 값이야? 야 n의 최소값이 6이지? 미안 6분의 1이 아니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k분의 1이란 봐. 정신 못 차리네. 여기다 해야지 맞겠네. 죄송합니다. 맞아? n이 얼마야? 6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아니지 n이 6을 집어넣어야지. 미안. 정신 못 차리네. 다시 n에다 얼마를 집어넣어? 6을 집어넣었더니 그때 값이 얼마가 나와? 아까 6 집어넣었더니 1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가 누구보다 그러니까 64분의 1이라는 함수값이 누구보다 k분의 누구보다 1보다 어느 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k분의 1이 여기에 걸려 안 걸려? 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서 아래쪽으로 계속 지나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그때 k 값이 얼마라는 거야? 64지. 맞아? 맞아? 그럼 다시 보자. 함수의 그래프가 누구보다 k분의 1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다시 설명하자면 지수함수가 있고 여기가 누가 있어? k분의 1이 있는데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k분의 1보다 어느 쪽이야? 아래쪽에 있게 하려면 n의 값이 x의 값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다시 n이 누구랑 똑같다고? x 값이랑 똑같은데 이 값 별표보다 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존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쌤 말 이해돼? 맞아? 그러면 아까 이거 똑같은 거야. 6 넣으면 성립하지만 누구 이때는? 성립 안 할 때 숫자가 있는데 이게 함수라면 여기 조금 왼쪽 오른쪽인데 지금 무슨 값으로 판단해줘? 정수 값으로 판단해줘 안 해줘? 정수값 여기 누구 넣었을 때? 5를 넣었을 때 성립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됐어요?
다시 그래서 요 표현이 사실은 이 문제에서 사실은 뭐다? 제일 중요한 요소였어.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얘기한 거야. 지수 함수에서 점을 이동시키고 있었고 거기서 xn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건 그 점이 뭐다? 규칙성이 존재했을 텐데 그 규칙성은 누구다? 등비수열 규칙을 따라가고 있더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를 이해하시는 게 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기납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자, 21번의 주제는 보면 선생님이 그 수능 특강 우리 방학 때 쓸 때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엄청 강조해서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건데요.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수꼴, 그러니까 무언가의 값이 뭐가 되게 하는 자연수가 되게 하는 숫자의 형태가 있지. 지수 형태에서 그때는 어떻게 돼 조건이? 외우라고 하는 뭐라고? 자자. 밑이 자연수고 지수도 누구야 돼? 자연수이지만 그 결과값이 누가 나와? 자연수가 나옵니다. 쌤, 정수가 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음수 2의 3제곱 애매해지는 거야. 자연수 안 나오지? 맞아.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자연수 안 나오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무슨 형태? 자자를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 로그에 A에 무언가가 들어갔을 때 그 결과의 값이 무슨 수다? 자연수 또는 여기서는 뭐까지 표현도 많이 나와? 정수일 때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가 이렇게 자연수나 정수가 되려면 여기 나와 있는 진수는 밑에 무슨 제곱꼴? 거듭 제곱꼴이 돼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로그 밑이 2인데 2의 5제곱이면 얼마가 나와? 5가 등장하잖아. 근데 로그 2의 몇 제곱이야? 그럼 뭐가 나와? 마이너스 5가 나오겠지. 여전히 정수가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정수 같은 형태를 만들려면 이 진수가 밑에 무슨 제곱꼴? 거듭 제곱꼴이 되어야 된다. 요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개념은 사용하는 건 옛날 스타일이고 최근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일단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수능에 반영이 됐냐? 반영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됐어요? 하지만 그해 바로 반영이 안 될 수 있어. 올해는 또 나올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나오게 되면 몇 점짜리 나와 지금? 4점짜리로 등장하는 문제가 되겠고 그리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여기 정도 개념까지는 알아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 함수, 로그 함수에서는 일반적으로 뭐야? 가장 간단한 지수 로그 계산 등장해 안 등장해? 주로 1번에 뭐 등장해? 지수 계산 엄청 쉬운 거 다 등장하지. 그 다음에 중간쯤에 3점짜리 뭐야? 로그나 아니면 주관식 제일 앞부분에서 뭐가 나와? 간단한 로그 계산 한번 등장해 안 해? 로그의 합이나 로그의 곱 계산하는 거 맞지?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래프 쪽으로 안 가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거듭 제곱꼴로 물어볼게. 무슨 제곱꼴? 거듭 제곱꼴. 저거 문제 풀어보자. 자연수 뭐에 대해서? n에 대하여. 그러니까 21번은 미적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얘기는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를 하면 공략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다. 미적분도 여러분 이제 계속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시험 나올 게 뻔히 정해져 있어. 걔만 하면 돼. 자, 문제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4배의 로그에 얼마지? 64에 야 느낌이 딱 봐도 60다또 쓰신 거 보니까 아까 몇 번 문제? 방금 그래프 푼 문제 교수님 이거 내셨을 것 같지 않냐? 쓰고 있는 게 이해돼? 느낌 비슷하잖아. 나 얼마야? 4n 더하기 16분의 얼마야? 3이라는 이 값이 뭐가 되도록? 정수가 돼. 그러면 이 녀석이 밑에 거듭 조글이 돼야 되는데 밑이 일단은 뭐야? 너무 과하게 크지? 절대 이런 거 쓰면 안 돼. 뭐 써야 돼? 2에 6제곱 이런 걸 써야 돼, 안 써야 돼? 4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밑을 뭘로 만들 때? 소수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뭘로? 소수. 자, 그럼 어떻게 2에 6제곱에 6이 앞으로 나가면 어디로 가? 분모 6분의 4는 3분의 2하고 로그 2하고 여기의 형태는
하지? 근데 이 값이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정수가 양의 정수지? 음의 정수인지 궁금한 거야. 근데 문제 조건에서 n이 뭐래? 그럼 제일 작은 값도 20분의 3이지. 그럼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지. 지금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겨? 기본적으로 2니까 이렇게 지나갔지. 진수가 누구보다 커야? 1보다 커야 뭐가 생겨? 양의 정수가 생겨 안 생겨? 근데 진수가 지금 해봤더니 다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지. 그럼 어떻게 돼? 음의 정수는 이게 거야. 무슨 정수? 판단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형태의 형태를 이제 잡아냈었잖아. 아까 배웠잖아. 뭐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인데 그럼 정수가 나오지. 자, 그래서 2의 몇 제곱? 1 안 되지. 1보다 작은 정수니까. 음수 1부터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야? 2분의 1, 4분의 1, 그 다음 어떻게 돼? 6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의 몇 제곱? 음수 1제곱도 생각해봐. 2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걸면 얼마가 나와? 마 1이 나오니까 또 누구 제거돼야 돼? 3. 얘 3까지 제거해야 되지. 그러면 뭐의 배수가 등장해야 된다는 거야? 3의 배수.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로그 포함한 이만큼의 형태 모양을 보는 거야. 이 형태는 무슨 배수로 나와야 된다? 3의 배수로 그 결과의 값이 도출되어야 될 것이다. 쌤말 동의되나? 얘 때문에 이해돼? 얘가 5였으면 무슨 배수? 5의 배수가 되는 거겠지. 여기가 2였으면 2의 배수, 여기가 뭐 2분의 1 같은 거 나왔겠지. 이해돼? 이 2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정수값으로 나온 거니까, 분자에 위치한 거니까. 그러면 2의 음수를 지금 안 되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의 형태가 돼야 돼? 2의 3의 배수꼴이 돼야 된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이 파란색의 형태가 조금만 생각하면 된다니까. 여러분이 이거 안 해봐서 그래. 이 형태가 2의 무슨 배수? 3의 배수 되는데 양의 3의 배수가 아니라 어디 3의 배수? 음수 쪽으로 가는 거지 문제가. 맞아?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누구야? 4n 더하기 16분 얼마지? 3이 누가 될 때? 그 다음에 계속 가겠지? 더 이상 나면 될 것 같아. 자, 2의 거듭제곱 중에서 우리가 한계가 어디야? 2의 10제곱까지를 중고등학교 교육과에서 배웠지. 여기는 나오더라도 1 한 번 더 곱하거나 그 정도니까 더 이상 가는 거 의미가 없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멈춥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생겨 안 생겨? 생긴다는 거잖아. 맞아? 그럼 다시 써주면 4n 더하기 16분의 3이 얼마가 될 때? 얘는 120? 120이야지.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얘는 너무 크다. 1024에다 4를 곱하는 거야. 4, 4, 16, 4, 2, 8, 9, 0, 4 이거 아니야? 그래서 대각선의 부분 갖다 계산해주면 되는데 또 귀찮잖아. 어떻게 할까? 비교할 거 아니야 지금? 3 만들어. 그럼 어떻게 돼? 계산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요 정도 센스 있으면 첫 번째 케이스 풀어봅시다. 4n 더하기 얼마지? 16은 8 곱하기 3 뭘로 약분 가능해? 4 약분 처리 가능하지. 그럼 어떻게 돼? n 더하기 얼마지? 4는 2, 3은 6, n의 값은 얼마? 2. 조금 만족하지. 왜냐면 n이 계속 커지진 않고 얼마 이하야? 1000 이하니까 여기 안 넘어갈 거라는 거야. 거의 100% 확실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두 번째 케이스 4n 더하기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마찬가지. 이것도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니? 계산해서 그냥 1차 방정식 풀듯이 풀면 안 됩니다. 시간 더 걸리는 거야. 이 정도 센스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뭘로 약분돼? 4로 다 약분되지? 자, 그럼 어떻게 돼? n 더하기 4는 고정돼 있잖아. 바로 진짜 4로 약분하면 16 곱하기 3은 48. n의 값은? 자, 어차피 4로 약분할 거 아니야. 약분해서 갑시다. 그럼 어떻게 돼? n 더하기 4는 고정이지? 516은 4로 나누면 즉 516은 2의 9지. 2의 9를 4로 나누면 2의 7만 나면 안 나와. 2의 7이 얼마야? 100,
28. 그 128에 누구 곱해? 3. 38에 24. 맞아? 그 다음에 3이 6, 8. 3일은 4. 얼마? 384. 그러면 n의 값은 얼마지? 380. 이거는 안 해도 뻔히 보이네. n 더하기 4는 2의 제곱을 더 곱한 거 아니야. 4로 나눠주면 얼마야? 1024 곱하기 3이니까 이미 이건 3000 얼마가 나오고 4 빼줘봤자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 그럼 여기다 누굴 더해줘? 46을 더해주니까 정답은 426이다. 맞나? 그랬던 것 같은데 426. 자 여기에서 만약에 승훈아 봐봐라. 오늘 봐봐. 숫자가 이게 아니라 좀 더 많아졌어. 뭐라고? 그러니까 이 3이 없었다고 쳐봐. 이해돼? 좀 많아졌어. 그러면 이제 계속 얘 때문에 3이 붙어 안 붙어? 그럼 여기서 원리가 4로 약분하고 나면은 얼마 남아? 2 곱하기 3만 남지. 그럼 n은 어떻게 돼? 2 곱하기 3 빼기 4 아니야? 규칙성이 보이는 거야. 얘도 16 곱하기 그렇지. 얘도 규칙성 보이잖아. 얘는 아까 얼마였어? 512 곱하기 512를 4로 나누면 510이 2의 9니까 2의 7 되고 120 8 곱하기 3 빼기 4를 다 더해줘 안 되죠. 그러니까 숫자가 좀 많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 3으로 묶어내면 2 더하기 16 더하기 얼마지? 128에다가 4를 몇 번?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지. 이해됐어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랜덤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는 거야 지금 규칙성 때문에. 언더스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립니다. 잘 이해되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이 어려웠던 게 11번 뭐였어요? 아니 이거 하려고 돌아갑니다. 안 하는 게 11번이지? 이제 미적 남았어. 수요일 기날 겁니다. 11번 하셔야죠. 돼야 됩니다. 11번. 봅시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에서 수능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면 주로 2번은 아니면 주로 등장하는 거는 뒤에 주관식에 몇 번이야? 19번 이런 데 딱 등장이 안 등장해. 아 여러분 이제 감을 잡아야 돼요. 어디가 나온다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측 게임이라니까. 이해돼? 새로운 문제를 만나지 않는다고. 새로운 문제 만날 건 할 거야. 22번이나 미적의 30번 던져. 만약 여러분 그 두 문제 안 풀고 나머지 제대로 다 맞았어. 그럼 몇 점이야? 92지. 몇 등급이야? 1등급 끝나니까. 수능에 있는 과목 중에서 절대평가는 영어 빼고 이해됐어요? 두 문제나 틀려도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수학밖에 없어. 탐구 영역 한 개만 틀려도 뭐야? 1 아니면 2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없어? 몇 점 따라 다르지? 맞아? 이해되냐? 시원하게 두 문제 틀려도 1등급인 거 진짜 몇 개 없어. 국어도 좀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뭐 국어는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해돼? 그럼 보세요. 수능에서 얘도 무조건 등장해. 이거는 풀어야 됩니다. 뭐야? 지수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야? 속도? 가속도의 질문은 무조건 등장한다. 동의되나? 속도, 가속도가 만약에 최고 난이도로 등장하게 되면 14번에 등장하죠. 몇 번? 14번에 등장하는 케이스가 있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알겠니? 14번에서 왜냐면 속도, 가속도가 미분 아니면 적분 쓰는 거잖아. 그걸 거기다 넣게 되면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일단 근데 기본 난이도부터 먼저 해볼 거야. 자 그럼 이거의 기본적인 원칙은 두 가지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xt라는 무슨 함수가 주어지면 그 무조건 뭐에서? 미분에서 푸는 문제다. 이해됐어요? 즉 속도에 대한 측정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두 번째 vt라는 무슨 함수가 주어지면 속도 함수가 주어지면 무조건 적분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거다. 동의됐어요? 이거 두 가지는 알고 들어가셔야 되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등장하죠? vt라는 뭐가 등장해? 속도 함수가 등장하는데 이 녀석은 내가 만약에 이 위치 함수를 f 함수라고 했으면 속도 함수를 뭐야?
f 프라임의 함수를 의미하지. 그럼 보통 여기서 이 위치 함수인 f는 무슨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로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상위권 문제는 뭐 어렵냐면 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라 뭐야? 미분 불가능한 함수 넣을 수도 있어 없어? 이해돼? 그래서 속도 가속도 해석하라 그러면 이제 극강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 이게 도함수 아니야?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우리가 뭐가 중요해? 속도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가 중요 포인트가 되지. 왜?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게서 뭘 값을 가질 조건이야? 극값을 가질 조건이 여기 문제에서는 뭘로 표현이 돼? 속도가 0일 때로 표현될 텐데 속도가 0일 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뭘 물어보죠? 무슨 방향? 운동 방향이 뭐 할 때? 바뀔 때로 물어본다. 무슨 방향이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왜냐하면 이 위치 함수의 위치는 어디 상에서만 지금 따져 공통 부분에서는 수직선 상에서만 따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미적에서 우리가 이제 미분의 활용을 공부하다 보면 어디가 좀 처음에 까다로워지냐면 이제 여러분의 위치 함수를 어디서 따져? 벡터 배웠잖아. 좌표 평면에서 따지 안 따져? 좌표 평면상에서 이동하는 걸 따지기 때문에 속도 함수 VT는 벡터 표현할 때 어떻게 해? 몇 콤마 몇으로 승분으로 표시해줘 안 해줘? 아 이거 중요한데 여기가 3,4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게 속도와 방향 가지 안 가잖아. 이게 벡터값 아니야? 근데 3,4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무슨 t, sin t, 여기 무슨 t, 코사인 t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해돼? 그럼 속도 함수는 이거 각각 뭐 하는 거야? 미분. 위치가 주어졌습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그럼 속도의 크기는 이건 미분한 함수, 얘 미분한 함수 뭐 해줘? 제곱에서 더해서 루트 걸면 이 사이 거리가 나오지. 이게 뭐의 크기? 속도의 크기. 이게 뭐야? 벡터의 크기랑 똑같아. 똑같습니다. 적분 이해돼서 요거 하나만 추가되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돼? 나중에는 이게 직선으로 가기도 하지만 뭘로 가? 곡선 움직이기도 하지. 그러면서 좀 어려워지지만 수능에서는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것밖에 안 나오고 내신에서도 기본적인 것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물리학이나 기계과학이 되면 어떤 역학이나 운동에 대해서 배울 때 직선의 역학도 있지만 뭐야 곡선을 움직이는 역학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공부할 때 여러분이 상당히 잘 활용을 배우게 되면 더 대단하실 수도 있고. 자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x는 무슨 함수? 위치 함수라고 주어진 거지. 이걸 뭘로 해석하면 f.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도함수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이게 미분의 기초 아니야 지금. 그러면 속도 함수를 미분한 게 뭐가 나와? 아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뭐가 나와? 속도 함수가 나오는데 그 속도 함수는 도함수랑 똑같고 그럼 보통은 fs가 뭘로 주어져? 미분 가능한 함수로 주어지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도함수가 0일 때가 중요하지. 근데 도함수가 0이라고 다 극값을 가지니 좌우에 뭐가 바뀌어야 돼?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지. 즉 속도가 0이 될 때가 무슨 방향이라? 운동 방향이 바뀔 때라는 건 결국 무슨 뜻이야? 도함수의 부호가 뭐 할 때? 바뀔 때라는 뜻이야. 그러면 속도가 0보다 크다는 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고 속도가 음수라는 건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지. 즉 속도가 0이라는 건 여기서는 f 프라임이 0보다 크다는 건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커지고 있다. 수직선상에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도함수가 0보다 작다.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다는 뜻은 뭐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는 상태다. 그 감소하고 있는 상태는 속도 함수에서 뭐다?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가고 있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이게 핵심입니다. 동의됐어요? 얘도 이번 6모 때는 푸셔야 됩니다. 이거 난이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이것에 대한 감만 잘 잡으시면 돼. 그럼 이제 무슨 함수가 주어져? 속도 함수가 주어지면 얘를 뭐 해줘? 적분을 할 텐데 이 적분하는 방향이 두 가지 아니야? 무슨 적분? 부정적분, 정적분인데 그냥 통칭할게요. 그냥 무슨 적분? 정적분이 되는 거랑 뭘로 볼 때? 넓이로 볼 때가 있겠지. 자, 그냥 정적분 한다는 건 어떻게 돼?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일 텐데 맞아? 지금 여기서 속도 함수는 다시 마찬가지야. 뭐의 함수야? f 프라임의 함수가 될 거고 걔를 적분한 f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위치 함수로 밖에 안 바뀌어. 근데 정적분한 것은 뭐와 관련된 거? 위치. 왜?
속도함수를 적분했잖아. 즉 이쪽 부분을 적분하면 뭐야? 값이 양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다는 건 수지선상에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어느 쪽? 오른쪽. 여기까지 적분하면 얘는 어디가? 왼쪽으로 갔다는 뜻이지. 즉 위치 또는 뭐에 대한 값을 나타내? 위치의 무슨 양? 변화량을 나타냈습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정적분 하지 않고 문제에서 따라서 무슨 적분 가지고 부정적분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상수? 적분 상수라는 건 누구야? 위치가 0일 때지. 시간 0일 때 위치지. 즉 무슨 항? 상수항. 즉 어디에다? 처음에 출발하는 위치가 어디냐는 거지. 보통은 처음 출발점을 뭘로 줘? 원점으로 준다는 뜻은 속도함수를 접근했을 때 위치함수가 생겨 안 생겨? xt라는 위치함수가 생겨 안 생겨? 즉 우리가 아는 ft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이 녀석의 접근상수의 값은 얼마가 돼? 0이 되겠지만 수위선상에서 1이라는 점에서 출발했다는 건 어떻게 돼? 접근상수가 얼마다? 1이라는 걸 나타낸다. 즉 처음 위치가 뭘 나타낸다? 접근상수를 나타낸다. 두 번째, 찐 넓이를 구하는 거. 무슨 넓이? 찐 넓이. 그럼 뭐야? 얘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찐 넓이로 접근한다는 건 뭐야? 이만큼 어느 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만큼 왼쪽으로 가. 실제 뭐를 나타내? 거리를 나타내지. 뭐라고? 거리. 이해됐어요? 그래서 함수가 잘 들으세요. 여기 문제 풀 때 팁은 속도 함수가 뭘로 주어지면 1차로 주어지면 그냥 그려. 2차도 그려. 3차도 그려. 왜냐면 찐 넓이 계산할 거니까 뭐 이용하는 패턴이 많이 나올까? 넓이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수능에서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면은 넓이 구하는 공식을 쓰게 만들어야 되게 되면 나머지 문제 3점짜리에서 어떻게 돼? 굳이 넓이 구하는 공식 문제를 낼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지. 이해됐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니?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저 치과 가요. 몇 시? 12시 반까지인데 한 30분 걸려. 30분 예약해. 승훈이가 미소짓 그리지. 뭔 치과야. 또 2시간 넘게 할 수도 있어, 선생님. 알겠어. 일단 여기까지 할게. 자, 봅시다. 그럼 11번 문제. 라스트. 자, 11번 문제 보시면 시각 t가 0에서 동시에 어디를 출발하지?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점 q에 대한 속도함수가 주어졌지. 뭐 하라는 얘기야? 접근하라는 얘기야. 자, 속도함수 v 점 p에 대한 얘기야. 이거에 대한 속도함수 v1t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지? 이거 아니야? 이게 나눠? 점 q에 대한 속도함수 v2t는 얼마야? 3t 아니야? 그래서 출발한 시각부터 점 p가 어디로 돌아올 때까지? 원점을 돌아올 때까지. 자, 1차 함수다 했지. 선생님 속도함수 나오면 뭐 하래? 결국 정적분 할 거잖아. 정적분 할 때 핵심은 뭐야? 그래프를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야, 정적분은. 정적분이 왜 어렵냐면 정적분은 뭐야?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그래프가 x보다 어디 있냐? 위에 있냐 아래 있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뭘 그리는 게 가장 확실해? 그래프. 그럼 속도함수 그래프 그려. 증가야 감소야? 감소. 아래로 그냥 쭉 떨어져. 여기 얼마 지나? 2 지날 때 0이지. 그럼 0일 때 얼마야? 2지. 그러면 어떻게 돼? 0에서 2초 동안은 어디로 가? 이 넓이만큼 어느 쪽으로 가? 자, 선생님 얘기해볼까? 여기 수직선상에 나타나게 이게 위치함수야. 무슨 t? xt. 0에서 출발점이 어디야? 이게 t 아니야? t? 어디서 출발해?
0에서 출발하지. 맞아? 몇 초 동안? 여기 2가 아니지. 2초 동안에 이 넓이가 있어 없어? 자, 우리 배웠잖아.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에서 뭐의 길이? 선의 길이랑 똑같다는 것 같아. 그 선의 길이가 이렇게 안 생기고 어디 생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긴 거랑 같은 것 같아. 자, 이 넓이 얼마야? 2 곱하기 2,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그럼 어디까지? 2초 동안에 여기 몇 초 동안? 2초 동안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갔지.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 원점으로 돌을. 얘는 이제 어떻게 돼? 2초 동안에만 속도가 양수지. 그 다음에 계속 속도가 음수니까 계속 왼쪽으로 가, 안 가? 그래서 다시 어디야?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라는 건 똑같은 사이즈만큼 가야 돼, 안 가야 돼? 대칭적이잖아. 몇 초야? 4초. 4초일 때 그럼 다시 2초에서 어디까지? 여기 딱 도달은 몇 초야? 4초에서 원점 지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가네. 그러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밑줄짝 몇 초일 때? 4초일 때. 누가? 정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네. 쌤 얘기했잖아. 속도함수가 나왔잖아. 뭘 그려? 그래프를 그리라고. 1차밖에 안 주니까 쉬운 문제라고. 이해돼? 1차밖에 아니잖아. 그리고 4점짜리 완전 쉬운 4점이지. 기본 개념 알면 풀잖아 지금. 이런 거는 던져주는 건데 냅다 받아먹어야지. 이걸 흘리면 세공 받아먹기 연습하세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시간 t에 대한 속도함수 아니야? 3t니까 어떻게 돼? 쭉 올라가는 직선 아니야? 그럼 0에서 어디까지? 4초까지 계속 어디로 가? 속도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가, 안 가? 어디 넓이만큼? 이 넓이만큼. 그럼 4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야? 12. 또 어떻게 돼? 4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정답은 얼마지? 24. 어렵니?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나오는 게 1차면 땡큐. 주로 몇 차 나와? 2차. 2차는 어떻게 해? 그래프 그리 안 그려? 원리 이해돼? 중요합니다. 속도 함수가 나올 때랑 위치 함수가 나올 때 있어. 속도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적분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 안 그려? 이거 안 그리고 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뭘 그려?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즉 얘는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지점이란 거지. 얘는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이 없지. 이해돼? 자, 그다음 위치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미분한다. 이해돼? 그때 중요한 건 속도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만 더 설명하려면 속도가 0 된다는 의미는 운동 방향이 바뀔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는 거야? 정지. 정지하면 얼마야? 속도가 0. 그 뜻도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다시 속도가 0이 될 때는 해석이 두 가지야. 시험에 주로 이걸 많이 물어봐. 뭐 방향 바뀔 때? 왜?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야? 말 그대로 정지. 그래프를 잡는 거. 제동거리 같은 거 물어볼 때야. 그래서 어디에서 물체를 보고 제동거리를 잡았을 때 정지할 때까지. 이해됐어요? 즉 뭐가 될 때까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아까 시험지 줬지만 한식 가져갔지? 2021년 6문까지 해서 일단 기본 3점은 잘 풀어가지고 보세요. 알겠어요? 적응력도 좀 높여야 되고, 문제는 킬러 문항을 할 건데 지금 올해 4모까지 들고 와서 공부를 할 건데 22번이랑 14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몇 번? 22번이나 14번 문제 상당히 중요하고, 수열은 집에서 연습 한번 해봐. 시간 딱 맞춰놓고 몇 분 안에? 10분 정도 안에 풀 수 있게끔. 만약에 내가 풀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풀어서 22번, 15번, 뭐 30번, 29번이 남았어. 뭐 건드려? 15번을 건드려야지 정답 맞출 확률이 좋습니다. 몇 번? 왜냐면 여기는 엄청난 뭐 공식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 뭐야? 규칙성 나열하는 거고. 선생님 최근에 설명 한번 해줬지? 5번째에서 거꾸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는 문제지. 아래로 내려갈 때는 규칙성이 주기처럼 생겨 안 생겨? 생기는데 얘는 그 규칙이라는 게 이렇게 봐 안 봐? 이거 보는 규칙을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됐니?